안녕하세요, 퍼퍼맨입니다. 제가 저번에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 영업을 하는 것과 광고 대행사에 입사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하나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추가로 찍었어요. 대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 대행사를 두고 꼭 체크를 하고 입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들, 이거를 좀 몇 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, 제 그냥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일단 첫 번째로 인센티브 테이블을 꼭 물어보세요. 이거는 그 영업직에 입사할 때 무조건 확인을 해야 돼요. 왜냐면은 인센티브 테이블이라는 게 내가 얼마만큼의 매출을 했을 때 또는 얼마만큼의 광고주를 관리를 했을 때 급여를 받게 되는 인센티브에 대한 이 구간대별로 금액이 나눠져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했을 땐 몇 퍼센트, 4천만 원을 했을 땐 몇 퍼센트, 이런 식으로 내가 월간의 이 달성하는 실적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건데, 이 인센티브 테이블이라는 게 업계 내에서도 되게 큰 폭으로 차이가 나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내가 똑같은 업무를 해도 A 회사에서는 월급을 300만 원을 받는데 B 회사에서는 250만 원밖에 못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인센티브 테이블이 낮은지를 확실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급여의 기본급은 한 15%밖에 안 돼요. 그 말은 영업직으로 어쨌든 돈을 벌고 싶어서 들어가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기본급도 중요하겠죠. 하겠지만 기본급은 사실 어차피 그 나라에서 정해주는 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도가 있다 보니까 많이 차이나 봤자 한 30만 원, 40만 원인 것 같아요. 근데 인센티브 테이블은 0.5%라고 합시다. 제가 매출 구간대가 5천만 원인 사람이라고 하면 0.5%만 해도 25만 원이 차이가 나요. 근데 제가 7천만 원, 8천만 원 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. 1%까지도 차이가 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. 8천만 원에 1% 80만 원이에요. 근데 이게 매달 쌓인다고 하면은 정말 나중에 이 매출이 쌓아 올라갔을 때 아깝다고 생각하고 다른 회사랑 비교해도 늦기 때문에 광고 대행사에 입사할 생각이라고 하시면은 그 수습 교육 기간 또는 면접 기간 때 꼭 인센티브 테이블을 물어보세요. 만약에 인센티브 테이블을 물어봤는데 그 회사에서 안 알려준다. 안 알려줄 이유가 없거든요. 입사하면 어차피 알게 돼야 되기 때문에 안 알려준다라는 거는 사실 그 회사가 인센티브 테이블이 굉장히 낮거나 또는 엄청나게 꼰대 회사여서 입사하기도 전에 뭐 이런 걸 물어봐. 우리는 이런 거 몰라도 입사하고 싶은 열정 있는 사람 뽑을 거야.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회사일 가능성이 높아요. 실제로 제가 다니는 회사도 면접 때나 이럴 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, 저랑 이제 저희 인사과장님이나 저희 차장님들이랑 얘기할 때 하는 말은 그런 거 물어보면은 약간 궁금해요, 저는. 어? 약간 준비된 사람인가? 약간 진짜 이제 돈 벌 준비를 하고 마음을 먹고 좀 포부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인가 오히려 좀 기대가 되거든요. 근데 이걸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다? 찔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.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. 찔리는 게 있는 게 아니면은 진짜 완전 너무 구식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나. 그러니까 꼭 인센티브 테이블 물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, 두 번째로 연차 체계에 대해서 좀 물어보셔야 돼요. 이게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업직 회사만 그런 건 아니에요.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연차 체계가 좀 좋지 않은 회사들이 많다라고 저도 들었는데, 영업직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쨌든 자리를 오래 비우면 이 클라이언트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고, 결국에는 누군가가 자리를 비우면 그 사람 한 명이 관리하는 광고주가 3, 40명이라고 하면은 이 30명, 40명의 광고주를 대신 누군가 관리해 줄 수 있어야 돼요. 그 사람이 만약에 아예 컴퓨터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. 그렇다 보니까 이 연차 체계에 대해서 조금 더 박한 회사들이 많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주에 한 번만 연차를 쓸 수 있다라든지, 붙여 쓰는 건 최대 이틀만 가능하다라든지, 뭐 공휴일이 있는 주에 못 쓴다,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거를 애초에 알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크게 불편함을 안 느끼는 선에서 업무를 봤었어요. 뭐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요즘 제가 이제 뭐 MZ다 젠지다 하잖아요. 그럼 그런 연령대가 낮으신 분들이 입사했을 때는 아예 그냥 생각지도 못했다는 반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연차와 그 회사에서 인정해주는 연차 제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하고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.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아니,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건데 연차를 못 쓰는 게 말이 돼? 근데 회사 생활이라는 게 물론 이게 좋은 문화는 아니겠지만 회사 자체에 룰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시켰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그냥 다짜고짜 갑자기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뭐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 법이 어쩌네 하면서 상사한테 면전에다 대고 뭐라 하고, 이건 사실 말이 안 돼요. 쉽지가 않거든요.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
그게 무조건 뭐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또 보기 좋지도 않아요. 그렇다 보니 애초에 그냥 내가 여기랑 결이 안 맞는 회사 같으면은 안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. 또는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연차 체계가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안 되는지를 알고 있었을 때 그거에 따라서 내가 입사 이후에 친구들과의 여행, 가족 여행 또는 뭔가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 이런 거를 계획을 세우는 거를 전제에 뒀으면 좋겠다는 거죠. 이거를 모르고 당연히 연차는 원하는 대로 다 쓸 수 있겠지. 뭐 하루에 15일 붙여서 다 쓸 수 있겠지.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안 됐을 때 그런 좀 박탈감을 안 느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. 세 번째는 이제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진짜 좋아요. 왜냐면은 이 영업직에 딱 들어가서 어쨌든 광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뭔가 영업을 할 수 있고 제가 이제 어떤 광고주들한테 제안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뭐 광고에 대한 기본 개념이라든지 뭐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준 상태에서 영업만 시키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없거든요. 그냥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람들을 보는 거죠.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녀도 배울 게 진짜 없고 상처만 남고 나오기 때문에 이 광고 매체에 대한 교육을 어느 정도 기초라도 제대로 좀 교육을 시키고서 이런 영업에 뛰어들게 되는지, 그리고 멘토 멘티 제도라든지 어쨌든 이런 계속해서 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. 실제로 제가 다녔던 회사 중에서 교육 체계가 너무 안 돼 있으니까 어느 순간 이제 독학으로 공부를 하는데 저보다 막 1년 이상 더 오래 다닌 선배들이 저보다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심지어 뭐 제가 뭐 물어보려고 하면은 제가 그냥 자기 영업 기밀을 빼간다는 느낌으로 견제하고 안 알려주려고 하고 그게 근데 되게 당연하다는 듯한 분위기?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뭐 배워봤자 뭐 얼마나 배웠겠어요. 거기서 알려주는 게 없는데 이제 결국에는 제가 독학을 하니까 제가 아는 게 더 많아지고 저는 좀 새로운 제안으로 그 영업을 성공하게 되니까 이제 또 궁금한 거예요. 너 그거 어떻게 공부했냐?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? 하면서 되게 염치 없이 또 후배한테 물어보는 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.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는 진짜 배울 게 없고 아는 게 많으면 피곤해진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회사는 웬만하면은 아예 입사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.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알 수는 없어요. 하지만 면접관 분한테 질문을 한다거나 수습 기간 때 분위기만 보면은 대충은 사이즈가 나오거든요. 자플래닛 리뷰 많이 참고하시잖아요. 자플래닛 리뷰의 교육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다는 평이 너무 많다. 그러면은 그건 조금 이제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뭐 이런 제가 앞에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들을 자플래닛 리뷰로 확인을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. 근데 이건 뭐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어서 방어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영업직 회사에 대해서 제가 이 전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좀 각오가 안 된 상태에서 입사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 나갈 때 당시에 회사 탓을 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. 뭐 제가 지금 말했다시피 영업직 회사가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도 꽤 많다는 거를 제 입으로 저도 말을 하지만 뭔가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한 불만 그리고 뭔가 본인이 못한 거에 대한 자존심이 상해서 되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리뷰를 남기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뭐 이거는 근데 영업직 회사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리뷰 자체를 조금 어느 정도는 내가 걸러서 봐야 돼요. 너무 좋은 거는 회사 내에서 쓸 수 있으니까 걸러야 되고 너무 안 좋은 거는 또 그냥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걸러야 되고 왜냐면 자플네리 리뷰라는 게 회원 가입해서 실제로 그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아도 내가 그 회사 다니고 있다고 등록만 하면은 바로 리뷰를 쓸 수 있게 돼요.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그 회사를 다닌 사람인지 퇴사를 한 사람인지 뭐 이것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리뷰에 대해서는 조금 이거는 작업을 할 수가 없다. 이거는 작업해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수준으로 반복되는 얘기들 그리고 뭔가 일맥상통되는 얘기들이 있을 때 그때 그거를 참고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한 리뷰만 보고 와 이 사람 리뷰 왜 이렇게 나쁘게 썼어? 여기 이 회사 안 가. 본인이 나중에 다른 회사 들어가서 그 회사 잘 다녀도 거기에 누군가는 나쁜 악플을 씁니다. 그렇더라고요. 제 주변에도 친구가 너무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다니는 회사의 이런 실상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일 텐데 저도 모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리뷰에 달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자플랜 리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걸러서 좀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럼 제가 다음에는 이제 이 대행사의 연봉과 뭐 대행사의 급여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. 안녕.